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 간음서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띠와 나이별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돼지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돼지띠 같은 경우는요, 내년 2024년도에 들어오는 살은 사부살이에요. 이 사부살이 하는 일은 뭐냐면 시비싸움이 생기는 살이에요. 나는 원래 안 싸워요. 나는 원래 안 싸우는데 이 살이 들어와서 발동을 해버리면 울컥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나요? 상대방이 치고 들어오면 사고가 나는 거지. 상대방이 이렇게 사고살이 있을 경우는 상대방이 또 시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은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시비 싸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나는 참아도 주변의 상황으로 시비 싸움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비 싸움으로 엮여버리면 싸움이 커진다. 잘못하면 관제고사까지 엮인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참아라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한 파트 참으면 괜찮아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가족 간에 이렇게 시비 싸우고서는 상처를 많이 입고 어머님들이 펑펑 울고 가신 분들도 계셔. 미리 조심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싸우고 와. 그래도 또 얘기 듣고 이렇게 상담하러 온다는 건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해를 하게 돼. 그럼 또 화해하는 방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화해하고 또 살아가시거든.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이 살이 있으니까 참으세요 했더니 딴 때 같으면 승질들여서 막 뒤집어 엎고 싸웠을 텐데 한 파트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살이 잘못하면 관해까지 엮여버리니까 참자. 관해까지 엮일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변호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법은 증거유지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증거를 변호사한테 제출하고 변호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소송을 끌어주기를 바라는 변호사와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도 서너 명씩 찾아서 상담해 보시는 게 좋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모든 증거나 자료는 내가 다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괴롭히고 막 욕하고 싸우고 시비 건다면 그럴 땐 좀 녹음 좀 해주세요. 녹음해두면 이 또한 나중에 증거 자료로도 쓰고 싸우고 화해했을 때 다시 한번 그 사람한테 들려주면 내가 이렇게 심하게 했구나 하고 반성하는 계기도 좀 됩니다.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부살이 들어올 때 연인 간에는 이 싸움 때문에 이별할 수도 있고요. 이때부터 이 사부살이 들어오면 그 다음 해까지 2년 동안에 결혼한 부부들 같은 경우는 부부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부부 간에 이별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많이 참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워서 이별한다면 같이 살 부부는 한 부부도 없겠죠. 좀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서로 연애할 때는 서로 달라서 좋아서 결혼하고 결혼해서는 너 나랑 같아지라고 맨날 싸우는 거야. 같아질 수가 있다. 제가 안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사주에 태어난 본인의 천성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걸 바꾸라고 싸우니까 안 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내가 변화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나이대별로 하나씩 짚어봐 드릴게요. 2024년도에 돼지띠 18세는요 운은 좋아요. 좋을 때 아프거나 시비싸움 이런 일이 생겨도 잘 넘어간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좋아요. 특히 고등학생들이 학폭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학폭 연루됐을 때 이거 처리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녀분한테 학폭에 시달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자녀의 변호사가 돼야 됩니다. 검사가 되시면 그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변호사 없이 모든 일을 겪어야 되니까 힘들겠죠. 나는 내 자식의 변호사가 돼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18세이신 분들 진학상담도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쯤 18세이면 목표를 정하고 가야 돼요. 내가 무슨 과를 갈 건지를 정해놓고 달려야 19세 때 좀 쉽게 갑니다. 이때까지만 방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18세 돼지띠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올해는 목표도 정하고
대학도 좀 정하고, 대학보다는 과가 더 중요해요. 과가 앞으로 본인이 미래에 나아갈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도 미리미리 상담하시고 참고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30세 돼지띠는요, 이제는 막 이제 직장 다닐 때잖아. 직장 다니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을 생각할 나이입니다. 30세 돼지띠, 30대 돼지띠는 성격이 불입니다. 이 불은 잘못하면 산불로 엮여질 엄청난 클 불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부살 들어왔을 때는 싸울 확률이 더 많겠죠. 직장 생활에서 싸우고 막 이직을 막 꿈꾸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해요. 직장을 막 옮겨 다니는 건 크게 득은되지 않아요. 물론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은 옮겨 다닐 때마다 페이가 올라가니까 좋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 오래 다닐수록 내가 직장에서 갑이 돼요. 옮겨 다녀서 새로 시작하면 꼭 을이 되니까 이런 거 참고로 알고 이직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부살 조심하시고요. 42세 돼지띠는 올해 운 자체가 나쁜 한겨울 운세 아군입니다. 이럴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이직, 창업, 확장 이렇게 늘리고 벌리는 거 하지 말자. 하던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안에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하던 일 열심히 하시고, 이럴 때 일을 막 늘리기보다는 원래 좀 줄이는 것이 좋은 얘기입니다. 늘리면 늘릴수록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많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나이 드신 이제 42, 43세가 되면은 결혼한 부부들 같은 경우에 좀 권태기도 많이 찾아오고, 이때 이혼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시비 싸우는 살 때문에 이혼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혼하겠죠. 근데 이혼을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혼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조금만 참자. 54세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운은 좋아요. 운은 동그라미. 가을이죠. 근데 동그라미 운은 좋지만 이렇게 싸우는 살 때문에 좀 힘들어질 수 있지만 이런 것도 또한 잘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54세이신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변화를 주거나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웬만하면 봄에 상반기에 하셔라. 하반기 말로 지나가서 변화 주시는 걸 좀 참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 다음 해 운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상반기에 변화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66세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가 2개. 운으로 치면 대운이에요. 이런 해에는 운이 좋기 때문에 뭔가를 해둔 것을 수확할 거는 많다. 수확할 거는 많지만 또 열심히 해두면 뭔가 좋은 결과는 있다. 하지만 시비 싸우는 거는 좀 참자. 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은 더 좋아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건강을 잘 챙기고 가자. 이게 관건입니다. 나이가 이제 66세가 되거나 이렇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건강도 중요하지만 넘어지거나 다치는 거 조심하라고 그래요. 한번 넘어져서 정형외과랑 친해지기 시작하면은 이 정형외과 약이 좀 은근히 독하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합병증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다니더라도 좀 조심히 다니자. 78세 돼지띠이신 분들은 운이 나빠요. 아주 나쁜 거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쁜 겨울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한겨울이 아닌 초겨울 정도? 이런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그래도 막 늘리고 벌리는 거는 안 되겠죠. 이제는 인생을 조금 늘리고 벌리기보다는 조금 줄이고 정리정돈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건강 면에서는 갈수록 나빠지겠지만은 이제 나이 먹어서 나 할 일도 없어, 나빠져, 아파, 그러면 더 아픈 데밖에 없어. 그래도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뭔가를 좀 챙기고 해라,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자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살게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좀 달고 살으세요. 건강하게 라는 말을 하면 건강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뱉어서 어떤 식으로 나를 세뇌시키냐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좀 체크를 많이 해야 된다면 건강하게 잘 살게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좀 추구하시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78세를 잘 이겨나가면 또 그 다음에 또 잘 이겨져 나갑니다.
한 해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또 다음에 내 미래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먼 미래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올 한 해 잘 보내고 내년 한 해 잘 보내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먼 미래 생각하고 오늘 막 머리 쥐어 짜매지 마시면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열심히 살고 내일 아침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열심히 살고 다음날 아침만 생각하면은 사는 게 블링블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 말 괜히 나온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 속에 보이지 않게 나와 있는 용어들, 행동하는 것들이 다 인생의 모든 흐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진실들 행하지 못해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나와 있는 진실들과 그 다음에 흐르고 있는 진리를 하나씩 찾아서 다시 한번 찝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없는 걸 만들어내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운세 흐름을 잘 타고 가면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한 해 들어오는 나쁜 살은 조금 미리 조심하자, 이 마음 하나로 일어날 일을 이만큼 나쁘게 일어날 걸 요만큼 나쁘게 일어나는 게 줄여가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해를 잘 보내서 좋은 일들 많이 생겨서 우리 잘 사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